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자리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규제 전문가라며 적임자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 측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출근길에 반박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 미국도 법무 관련 일한 사람들이 정관계에 진출한다. 이게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검사의 나라라고 비판했는데요. 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선수 대법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사례를 들어 자신을 향한 검찰 편중인사 지적을 반박한 건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뱉어낸 자기 합리화를 위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일 공중파 3사 방송사 중 MBC가 유일하게 팩트체크를 해 보도했는데요. 현 정부의 검찰 출신과 이전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 검찰 출신이 6명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민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는데요. 내각을 보면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 문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김혜숙 법제처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정권 출범 시기만 놓고 보면 이번 정부의 편향성이 두드러지는데요. 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은 36명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었는데요. 36명 중에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소속 부처까지 보면 70%인 25명이 법무부였던 거죠.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민변 출신이 대거 영입됐기 때문인데요. 5년 동안 청와대는 민변 출신이 8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전문 분야인 인사검증과 법률을 다루는 직책을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선을 보면 사상 첫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기존의 법조인과 무관했던 요직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임명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 분립의 훼손과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경우 법조인의 공직 진출은 일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다른 정치사회 경력을 거친 뒤 지원과 채용이라는 틀을 통해 임명됐다는 점에서 검사 경력으로만 장차관으로 직행하는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듯 초기 인선에 대한 절대 수치상의 차이가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가 됐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민변은 검찰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서운 거죠. 자신이 아는 게 딱 책 한 권의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닐 시간에
공부를 좀 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삼권 분립은 왜 필요한 건지, 무엇 때문에 이런 시스템과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제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국민이 부끄럽습니다. 어쩌자고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까요? 답답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온 그런 또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직접 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 나가고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뒤집기 한판이 시작됐습니다. 백주대낮에 보란듯 벌이고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되찾기 시도가 눈물겨운데요. 지금 당장은 지멋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가 이를 기록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전 정권 이래로 제한되어 왔던 검찰의 직접 수사를 되살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시행한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뒤집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형사부도 중요범죄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일선 검찰청은 장관 승인 없이도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장 승인 아래 일부 부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제약을 풀고 부패경제 범죄를 담당할 전담 수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며 입법 통과됐던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2022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48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전문부서는 15개, 약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이런 기조를 뒤집고 축소되었거나 사라진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부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일선 형사부 검사 모두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입법 통과돼 공표됐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석 달 뒤 본격 시행되는데요. 그때부터 검찰은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라도 직접 수사를 최대한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 기조를 잡은 건데요. 무엇보다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 신설됐던 직접 수사 제한 규정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임시수사조직을 만들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청장 승인을 받게 한 부분, 형사부 업무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나 경제범죄 고소권으로 제한한 부분 등을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들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둘러 설명했는데요. 다시 과거로의 회귀가 시작된 거죠. 한 장관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직접 수사 전문부서인 전담수사부 48곳 중 33곳이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됐습니다. 그 가운데 10곳을 다시 전담부서로 바꿔 기능과 명칭을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중대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 일부와 반부패 강력수사부 등의 명칭을 바꿀 계획인 겁니다. 부서 증설이나 증언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 개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부 중심의 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검과 일선검찰청에 배포해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요. 이후 법제처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당장 이번 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과돼 공표되는 거죠. 검찰공화국 완성에 이어 이제는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 국민의 인권과 검찰의 권한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되찾아가겠다는 건데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소통령 한동훈의 만행이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승인 아래 자행된 폭거인데요. 죽어도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검찰공화국의 총통령,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